안녕하세요. 할인이 오빠입니다. 요즘은 서로 다르다는 것 때문에 갈등하다 못해 서로를 혐오하는 상태까지 가서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지요. 옛날 어떤 한 사람이 길을 가다가 산기슭에 이르렀는데 산기슭 밑에 있는 밭을 보게 됐습니다. 밭을 보니까 그 안에 엄청난 보물이 묻혀 있는 걸 찾게 됐지요. 그래서 이 사람은 가던 길을 멈추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집에 가서 자신의 전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그 돈을 가지고 와서 밭주인에게 갑니다. 그리고 밭주인에게 자신의 전 재산을 주며 그 밭을 나에게 팔으라고 얘기합니다. 밭주인은 이해할 수 없는 거죠. 그 밭은 그냥 평범한 밭인데 그 밭에는 아무것도 없는데, 그러면서 이 사람은 횡재했다는 듯이 밭을 넘겨주게 되었습니다. 그 밭에 무슨 보물이 묻혀 있냐고요? 그건 보이는 사람 눈에만 보이는 거지요. 보물이 묻혀 있는 밭, 저는 그것이 바로 자기 자신이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우리는 자기 안에 얼마나 대단한 보물이 있는지, 자기 안에 얼마나 빛나는 것들이 있는지 잘 모르고 살아갑니다. 그런 사람들은 자꾸만 비교하고 경쟁하게 되지요. 비교하고 경쟁하는 그 삶을 마무리하려면 비교하지 않게 제도를 뜯어고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자신만의 가치를 발견하게 하는 그런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비교하고 경쟁하고 그 속에서 상처 입고 좌절하던 한 친구가 자기만의 가치를 발견하고 세상 행복해진 친구가 있습니다. 오늘은 그 친구를 소개하도록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17살 이기주입니다. 목소리가 차분해졌다. 평상시대로 해, 평상시대로. 네. 안녕하세요. 17살 이기주입니다. 네. 그래, 이제 본래 색깔이 나온다. 네. 기주가 산무국 온 지 얼마 됐지? 이제 3년 차고요. 곧 있으면은 또 이제 4년 돼요. 4년 네. 돼가나? 기주가 산무국까지 오는 과정은 참 파란만장했지? 네. 어쩌다가 산무국 왔어? 원래 캠프 조금씩 오다가 이제 초등학교 고학년이 되고 이제 그 뒤로 친구들이랑 어울리다가 나쁜 길로 막 이제 들어갔어요. 그러다가 이제 그 나쁜 길이 뭐야? 그냥 방황하는 것처럼 그냥 있는 네. 대로 다 얘기해도 된다. 담배 피고 뭐 애들끼리 술도 마시고 그러면서 놀다가 이제 친구들이 저희는 나이가 어려서 술을 못 사잖아요. 막 평소 마트나 그런 데서. 그래서 이제 애들끼리 얘기를 했죠. 한 5명쯤 있었는데 한 명이 이제 직원 눈을 끌고 이제 2명이 또 이제 뭘 고르는 척하고 이제 그 2명이 술을 훔치는 건데 제가 훔치는 역할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딱 훔치고 나가려 하는데 그게 딱 걸린 거예요. 근데 저희는 그것도 모르고 이렇게 그냥 바로 달려가서 이제 경찰이 막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다시 돌아가서 죄송합니다,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하고 했는데, 그래도 지구대를 같이 가서 그 조사를 하고 부모님 와서 데려가시고 하면서 했는데, 그때가 막 중학교가 입학 날짜는 지났는데 한창 코로나 시기여가지고 학교를 안 갔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왕 이렇게 된 거 학교도 안 갔겠다, 그냥 너 산무국 가서 지내봐라. 그래서 저는 캠프 때 다녀오면서 재밌었으니까 아싸 산무국이다 하고 그냥 딱 입학하면서, 근데 사실은 친구들이랑 더 놀고 그냥 여기 집에 있고 싶은데 뭐하러 그런 산골짜기 들어가서 생활을 하냐 이런 생각도 있었어요. 어쨌든 놀 만큼 놀아봤네. 네, 많이 놀았어요. 그래, 초등학교 다닐 때 왕따 당하고 이런 일들, 이렇게 다르다라는 것 때문에 네. 경험했던 일들이 꽤 많았을 것 같은데 네. 어땠어? 얘기 좀 해봐. 초등학교 저학년 한 2, 3학년 때쯤 이제 친구들이 서서히 친구를 사귀면서 이제 많이 다른 모습을 비교하거나 그런 게 많아졌어요. 제가 남들보다 피부색이 좀 검었고 얼굴도 이제 눈이 크고 입술이 조금 두껍고 그러다 보니까 좀 이국적으로 생겼다 해서 뭐 외국인이냐, 내가 태어난 곳은 파주고 지금까지 계속 파주에서 살았는데
이제 너 외국인이냐, 피부가 이렇게 검었냐, 탄 거냐, 아니면 원래 그런 거냐 하면서 놀림을 많이 받았고, 그리고 3학년 때는 이제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는데 그냥 친구들이 서서히 이제 다른 애들이랑 놀면서 그냥 반에 혼자 있었던 시간이 조금 많았었던 것 같아요. 그래. 기주가 엄마랑 헤어진 게 몇 살 때야? 한 3살, 아주 4살쯤이요. 어렸구나. 네. 거의 기억이 잘 안 나겠구나. 네, 다 까먹었어요. 그래. 흔히 얘기하는 다문화 가정. 우리 기주는 다문화 가정 출신이지. 네. 사실 이런 걸로 구분하는 거가 나는 별로 탐탁치 않다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생김이 일반 아이들과 조금 다르다라는 이유로 기주가 겪었을 어떤 그런 그 고민이 네. 얼마나 컸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져. 그래서 사실 그런 과정들이 중학교 때 이렇게 같이 어울려 노는 친구들과 네. 만나는 계기가 되는 거잖아. 다른 친구들이 같이 이렇게 놀아주고 이게 아니라 너를 자꾸 차별하거나 왕따를 시키거나 이런 것들이 너와 그나마 놀 수 있는 친구들과 어울릴 수 있는 게 그런 친구들이었던 거지. 네. 그래서 소주 몇 병 훔쳤었어? 그때 2명이서 같이 했거든요, 저랑. 양손에 하나씩 들고 딱 이렇게. 걸리게 했구만. 네, 그 옷에 이렇게 이러고 어. 나갔었어요. 그래. 그 이전에 어쨌든 차별받고 다르다라는 것 때문에 너 스스로도 고민하고 나는 왜 이렇게 생겼을까 이런 생각했을 거 아니야. 네, 많이 했어요. 어떤 생각까지 해봤었어? 만약에 제가 외모가 그쪽 엄마 쪽 나라랑 비슷하니까 내가 만약에 한국이 아니라 그쪽 나라로 갔으면은 이런 대우를 안 받았을까? 이런 것도 생각해봤고, 그리고 만약 내가 좀 잘 친구들과 얘기를 했었다면 그렇게 혼자 남겨지진 않았을 텐데 라고 많이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 그랬는데 3살 때 엄마가 떠나신 거지? 네, 엄마가 원망스럽진 않았어? 많이 원망스럽죠. 많이 원망스러웠지? 그냥 솔직히 말하면 최근까지도 많이 생각을 했어요. 막 엄마가 그냥 원래 엄마도 괜찮고 그냥 뭐 새엄마라도 되니까 그 내 빈자리를 누구라도 채워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그냥 그런 생각하는 제가 너무 좀 창피한 거예요. 난 지금도 잘 살고 있는데 왜 굳이 없어도 되는 걸 필요로 하지? 라고 생각을 했었던 것 같다가 네, 이제 좀 괜찮아졌어요. 그래. 꼭 필요하다면은 지금 이 방송에서 내가 공개적으로 그 혹시 기주 엄마 하실 분이 있으시면 네. 연락 주시기 바라며 이런 거 이렇게 밑에다 넣을까? 아유, 괜찮아요. 그래. 기주가 겪었을 그 다름으로 인한 차별에 대한 그 경험. 근데 지금은 그거 하나도 없잖아. 네. 그런 것들이 다 극복되졌잖아. 어떻게 하다가 그렇게 됐을까? 그냥 뭐 다 놓고 어, 처음부터 시작했던 것 같아요. 나는 아까 처음 내가 얘기했던 것처럼 자기 안에 가장 빛나는 것들을 찾아내기 시작하고 자기 안에 진짜 보물을 발견하게 됐을 때 그때부터 더 이상 남과 나를 비교하지 않게 되잖아. 네. 다르다라는 것은 어쩌면 너무나 당연한 건데 그 다른 거를 사람들은 자꾸 똑같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자꾸 구분하려고 그러고 결정적으로 이게 나야 이렇게 느끼는 가장 자신에 대하여 뿌듯하게 느끼고 그런 자신의 가치를 발견하는 어떤 일 혹은 사건 뭐 네. 이런 게 있었다라면 한번 소개 좀 해줄까? 많이 일어나는 건데 사람들을 제가 웃기거나 같이 웃고 같이 울고 그냥 서로 감정 표현을 있는 그대로 네, 하고 할 때가- 그걸로 교감이 될 때, 네. 교감이 되졌을 때 그때 내가 나만의 어떤 특별함 네. 그리고 존중받고 있다 이런 느낌을 받는다는 거지. 네. 그래. 기주가 사람들로부터 가장 많이 박수 받았던 게 언제였던 것 같아? 박수 받았던가요? 막 사람들이 너를 좋아해주고 하는. 그냥 뭐 매 순간인 것 뭐 했을 때? 같아요. 매 순간. 네. 그래요? 아주 시건방을 떨어요. 네. 제일 나름대로 이렇게 친구들이 이렇게 너를 좋아해주고 막 환호해줬던 어떤 그런 일 하나를 떠올려 본다면 어떤 일이 있었던 것 같아? 제 산목 들어와 첫 워크샵이 제일 어, 생각이. 조금 소개를 해줘봐. 산목 들어와서 처음으로 악기를 접했거든요. 그래서 처음으로 기타를 쳐보고 막 안 될 땐 막 화도 내면서 하다가 어쩌다 딱 그 곡을 칠 수 있게 됐는데
워크숍이 너무 떨리는데도 음. 내 손가락은 잘 움직이고 또 나는 그것을 잘 즐기고 있는 걸 보고 이제 무대가 딱 끝나니까 사람들이 박수를 쳐주고 이제 뭐 소리도 쳐주고 그러시니까 그때가 제일 행복했어요. 뿌듯하고 네. 이게 나야. 음. 어떤 그런 자존감이 살아나는 네. 자신의 가치의 발견이지. 그 자존감이 쌓여갔을 때 자기 존엄을 발견해내는 네. 그런 경험이 그래 기주가 뭐 늘 그런 경험들로 이어지다 보니까 어느 날 가장 빛나는 나를 만나는 거잖아. 그러니까 남들이 나를 어떻게 비교하건 이건 전혀 이제는 문제가 되지 않는 그런 상태가 된 거지. 그래 기주는 어떤 삶을 꿈꿔? 어떤 존재가 되고 싶어? 저는 그냥 지금을 사는 음, 그냥 걱정도 하지 않고 후회도 하지 않고 오직 네. 지금을 사는 사람. 네. 지금을 사는 사람. 그래 죽을 때까지 품을 수 있는 꿈이다. 네. 지금을 산다는 건. 그래 실제하는 게 그것밖에 없는 건데 사람들은 과거도 있고 미래도 있다고 자꾸 생각을 하지. 지금을 사는 것. 그래 그 꿈을 응원할게.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아빠가 막 이거 보다가 좋아하시다가 아이씨 이럴지도 몰라. 그럴지도 모르시는데 네. 아빠한테 하고 싶은 얘기 있으면 얘기 좀 해봐. 아빠요? 아빠. 저는 잘 살고 있고요. 그 새엄마는 필요 없는데 정 아빠가 외로우시면 새 엄마 말고 아빠 새 여자친구로 그 사귀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 네. 그래 아빠에게 복음이다. 네. 그래 삼문곡 생활은 만족해? 네, 만족해요. 가장 삼문곡 생활하면서 행복한 순간이 언제야? 행복한 순간 뭐 따로 꼽을 수 있는 건 없고요. 맨날 그냥 다 놀고 뭐 잠잘 때 그때가 제일 좋아요. 잠들 때 하루를 마무리하고 네. 이렇게 잠들려고 누웠을 때 하루가 꽉 채워진 것 같은 뿌듯함. 네. 그 순간이 가장 행복하게 느껴진다. 하루가 행복한 사람 17살 이기주였습니다. 기주야 인사하자. 네.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나중에 삽목어 놀러 오시면 저 이기주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You got that big, big bubble butt, let it keep my mind. 时无论何时与你相识，我都值。我姓石，执笔写词犹如骏马在奔驰。 몇 해 전 삼국에 놀러 오셨던 시인 한 분이 저와 함께 송이를 따라갔었습니다. 그 선생님께 제가 이런 게 송이버섯이야. 그리고 냄새는 이런 냄새야. 송이를 드시게 해드리고 그리고 난 뒤에 산에 갔는데 한 30분쯤 지났는데 이 시인 선생님이 이렇게 품에다가 한가득 버섯을 따왔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버섯을 제가 확인해 봤더니 다 잡버섯이지요. 가짜 독버섯들. 그래갖고 제가 하나씩 다 골라냈습니다. 골라내다 보니까 이 선생님 이렇게 표정이 자꾸 일그러지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다 골라내고 보니까 하나도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 선생님께 그랬죠. 형님 비슷한 건 가짜야. 비슷한 건 진짜 아니야.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비슷한 것은 진짜 아닙니다. 세상에 하나뿐인 나로 사는 삶. 그래야만 누구와도 경쟁하고 누구와도 비교하지 않는 삶이 가능해지겠지요. 나는 세상에 하나뿐인 나입니다. 나로 사는 사람들의 삶의 자리, 삼무곡 궁금하시죠? 궁금하면 와보세요.